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한국 검찰이 갖고 있는 이른바 기소 독점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검찰의 권한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가 이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걸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그걸 수행하는 것인데,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하다가 재미없으면 다시 안 심층적으로 하고 또 심층적으로 하고 재미있고 그러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 마디씩 한홍구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 넌 이따 하는 거야. 너라고 하면 안 되지. 필자는 이따가. 검사들이 무조건 반말합니다. 마이크 좀만 더 올려주실래요? 그죠? 맞죠? 검사들은 대개 반말하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앉은 셋 중에서는 검사과에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 검사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익히 아시죠? 우리 서로 씹고 사는 사이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게 검사님의 속사정이라는 거, 우리가 속사정을 얘기할 때는 같은 편에서 얘기하는데 같은 편 맞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네, 속사정이라는 건 봐줄 때 쓰는 말인데 제목을 전 또 이렇게 딱 보고서 이게 또 뭐 우리 이 기자가 또 같은 고대라서 책 읽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 그 얘기 고대 싶고 그래서 하여튼 검사님의 속사정을 붙였는데 정말 이거 속사정을 글쎄요, 검사의 속사정을 우리가 봐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사니까. 검사하고 판사는 대한민국의 진짜 특권층이거든요. 진짜. 그리고 특권을 부여한 거는 왜 부여했습니까? 잘하라고. 그러니까 위압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본문에도 참 나왔지만 권력의 개에서 권력이 됐죠. 95년입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 그거 할 때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죠. 장윤석이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문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개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삼성공화국 삼성동물원에서 개들이 권력을 잡은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개들의 속사정까지도 우리가 봐줘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일단 들어보긴 하죠. 네. 예, 유순혁 기자 인사를 하기 전에 원래 이 책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오늘 행사 이름이 필자는 서 있는 겁니다. 인사하기 전에 먼저 한 대목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 제일 독자에게 권하고 싶은 페이지 한 대목. 예. 그래서 되게 이게 사전에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되게 필자들이 머릿말을 소개하는 지금까지 그런 추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추태를 안 보도록 우선 참 이순혁 기자가 찾고 있는 동안 여러분한테 고마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날도 춥고 눈도 오고 쥐눈깨비도 오는 이런 반에 이런 길에 먼 길 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순혁 기자가 능력 있는 기자인지 한홍구 교수를 보고 왔는지 최두천 변호사 트위터를 보고 왔는지 서혜성이 좋아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이러다 오늘 날이 이렇게 해서 자리를 못 채우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순혁 기자 책 몇 권 갖고 왔어요? 참 이럴 때는 책을 이렇게 좀 뿌리고 그래야지. 좋습니다. 일단 제가 그런데 익숙치 못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진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한 구절씩 읽고 일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같이 봐야 되니까. 270페이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뭐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말을 읽는 추태났더니 매진말을 읽는 사람도 다 했네. 역시 이제 그러니까 유순혁 기자 알아야 될 게 이런 우리 두 사람이 농간에 당하고 알겠습니다. 당하고 갈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 편하게 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 핵심이 검찰 내부에 어떤 사안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저는 최근에 이제 검찰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이 이제 거의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여러 이제 책이라든지 제안 중에서도 좀 가장 차별성 있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관찰자 그러니까 기자로서 훈련이 돼 있어서 제가 출입하고 취재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이게 던져준 것이고 이런 던져준 것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찰의 바로 세우기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책 그러니까 이 검사님의 속사정을 쓴 그 한결의 이순혁 기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뭐 검찰 출입은 안 했지만 사법부 및 검찰에 대한 준 전문가도 한홍구 선생님 아니십니까? 지금 띄워주는 겁니다. 네. 제가 아직 책을 못 냈습니다. 한겨레 연재해서 원고는 다 되어 있는데 출판사를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출판사 사장인데 원고 독촉도 안 하고. 근데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나하고 서혜성이 밤낮 검찰 개혁하는 거 참 쉽죠잉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될 텐데 쉽게 지금 인적 구성을 바꾸지 않고도 될 텐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많이 되는 얘기인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조선시대에 왜 포도청이 좌포청 우포청이 있었냐? 담호 보실 때는 안 나왔습니까? 담호라는 드라마에 보면 좌포청에 일하는 아가씨가 그 담호지 않습니까? 탤런트 누구죠? 하지원이 했던 그게 그러니까 좌포청이 있다는 얘기는 우포청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좌포청에서 나쁜 짓 하면 우포청이 견제하고 우포청이 나쁜 짓 하는 건 좌포청이 견제하고 그래서 우리도 좌검 우검을 두면 어떨까? 검찰청을 쪼개서 어떨겠냐? 답변부터 한번 해보시라면 첫 번째. 아니 그 말씀 이제 우리 한홍구 선생님 글 중에서도 그걸 본 기억이 나는데 기본 발상은 제 결론도 사실 그거예요. 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나눠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둘로 나누는 게 뭔가 신선한 방법이고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미션을 가진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누는 신선한 방법일 텐데 그게 근세사지 현대 어떤 권력기관이라든지 조직에서 봤을 때 똑같은 임무를 하는 걸 그냥 좌우로 나누는 게 이게 일반적인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큰 틀에 있어서 나눠보고 어떤 견제와 어떤 상호 감시 내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건 100% 동감을 하는데 같은 임무를 똑같은 모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현실적이 있을지는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업무상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눠야 된다 이런 훈련이 되어 있을 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부터 집중 추궁함 해보죠. 검찰 총수 책임자를 투표로 뽑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답을 그렇게 다 쉽게 하면 안 돼. 설명을 하라는 필자가 돼가지고 가능하죠. 청문회 나온 것처럼. 가능한 거 우리도 알아요. 어떨 것 같아? 근데 그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라는 것은 이 부분에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종의 지방 자치검찰제처럼 어떤 지방자치제의 성격의 어떤 틀거리 안에서 각 뭐 도단이라든지 광역지자체 단위에서의 어떤 검찰 총수를 선거로 뽑는 건 매우 검토해볼 만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두 개 한홍구 서혜성이 번갈아 했던 이순혁 기자가 그냥 뭘로 돌아왔냐면요. 제가 미리 말을 했거든요. 이 이야기는 재미있게 얘기하는 자리다. 얼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 책 읽듯이 하면 안 된다. 누누이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두 번 딱 예상하지 않은 질문이 들어가니까 바로 그 뭐 청문회 나온 그 너무 진지하고 거룩하게 받아서 할 수 없이 다시 분위기를 심각하지 않은 분위기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이렇지요. 그 1894년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런 이제 검사 개념이 처음 생겼습니다. 최초에 도입할 때는 이제 프랑스식 검찰 개념을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판사가 예심권 그리고 수사권을 갖는 그런 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국가 권력을 대신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가 권력 중에 엄청난 권력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이죠 사실은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빨리 하면 몇 살에 하는 거예요? 22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제일 빨리 한다고 그러면 가장 빨리 검사가 된다. 더 이른 나이에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정말 빨리 하면 20살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가령 20살이라고 그럽시다. 뭐 그런 20살은 너무 하니까 대학 1학년에 합격했다 치고 연수원 나오고 군대 면제되고 또 여자 검사 같으면 22살이 실제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이 중요한 부분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맡기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렇죠. 우리가 22살에게 솔직히 여러분 동네 여러분 또래 아닙니까? 내지는 여러분 더 어리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인격적 판단을 할 거라고. 28에 나라도 물려봤는데 뭐. 아 그렇구나. 예. 29에 나라를 물려받으신 분 있으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장례식이 있으셔서. 그리고 예. 그 나라보다 더 그 나라 매출액이요. 그 나라 GNP가 삼성전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총 매출액이.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하실 겸해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려고 얘기하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시스템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상관들의 인격과 무슨 고도의 윤리성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시스템의 원칙을 지켰을 때 비로소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양반들이 주로 시험 봐서 뽑히는 거잖아요. 판사와 검사와 같지 않습니까? 시험 봐서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봐서 뽑는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품과는 무관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시험 성적 좋은 사람이 인품 좋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무관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민주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하층민, 피지배층,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러죠. 그 주권자인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가 위임받는 형태이거든요. 국가가 우리에게 권력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권력을 국가에게 위임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래서 제가 사실 선출하는 검사는 어떠냐 자치검찰은 어떠냐라고 이제 해본 건데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이렇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몇 판단에 의해서 역사가 좌우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겪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 이제 기소에 관한 문제 그리고 뭐 그 뒤로 일어났던 수많은 이제 검찰의 이상한 기소들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사실 가장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보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실 때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 검사들 모르면 쓸 수 없겠더라고요. 이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해준 겁니까?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준 부분도 많고 행동으로 보여준 부분도 많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단답형으로 하면 안 되고 저처럼 얘기를 재밌게. 아니 사실은 집중을 해가지고 얘기를 듣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순간 잠도 오고 막 하면서 약간 맨 끝에 부분 질문만 기억이 나는 거여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말이 누가 걱정을 해주더라고. 이 두 분 사이에 있으면 말 많은 두 양반 사이에 껴서 취재청까지 오면 어쩌려고. 둘밖에 없는. 너 완전 존재감 그냥 그 밑바닥 긴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걱정을 했는데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한 거예요 답을? 네.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잘못 오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길게 하셔야지. 질문이 길어요. 질문이 너무 길죠. 아니 제가 질문이 긴 게 아니라 그거는 검찰에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일단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건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는 뒤에 것을 질문한 거고 앞에 건 내가 설명을 이제 기왕에 검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검찰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냥 다른 질문 또 하나 할게요. 그럼요. 그 검사들이 말이죠. 그 시험을 쳐서 뽑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 한국 흔히 공화국에서 얘기하는 민주사회에서 민주 권력 위임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정당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참 궁금한데. 이건 뭐 거의 레포트 내야 될 수준의 질문 같은데 이런 어려운 학술적 질문을 하고 재밌는 답변을 하라는 게 진짜 고문인데 저는 그 말씀 어떤 건 시험을 안 뽑히나요? 저는 뭐 판사도 검사도 공무원도 뭐 대부분의 선출직 몇 개 빼고는 다 선거가 아니라 시험으로 뽑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온당하냐는 당연히 누구나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하죠. 근데 그게 검사라는 직역에서만 그러면 해당하냐? 저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종합적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뭐 공무원이든 뭐를 뽑는 게 이게 방식 맞냐는 차원에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검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를 논의하는데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은 그 검찰의 고유성과는 좀 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어본 건 좀 이렇게 약간 싸움이 되어야 재밌는 건데 물어본 것은 이거죠.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검찰이요. 우리가 민주사회라는 것은
정치인은 기소나 법률에 대해서 검찰보다 더 모릅니다. 검사보다. 그렇죠. 대통령이 검사보다 더 법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검사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이 민의를 반영한 선출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것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의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통령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미 하나의 독립된 권력기관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책의 내용이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권력이 갖고 있는 이 권력의 성격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의 혹은 정부의 권력을 위임한 것은 민주제도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 핵심이 투표라고 하는 행위죠. 비록 그 투표가 굉장히 제한적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근원적으로 있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얘기해 본 거예요.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러면은 경찰은 선출된 권력입니까? 법관은 선출된 권력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건의 당사자일 때 그 사건의 당사자한테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게 검찰일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나 법관의 경우도 많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절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소한 폭행 사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그 어떤 형사처벌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누굴 것 같습니까? 경찰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고 마냐. 나머지는 거의 그냥 둘러진 쳇바퀴처럼 가요. 판결도 그렇게 가고. 그런데 그 경찰은 법관은 이 사람들은 그러면 선출된 권력입니까? 검찰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그런 부분 동의하지만 그 부분의 핵심을 선출되지 않았다는 데 핵심을 두면 다른 기관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검찰의 그 문제를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핵심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제 굉장히 동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취집처 논리인데 일견 타당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검찰도 행정부에 속하지 지금 사법부에 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법적 기능을 행정부에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법칙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거의 준사법부적인 그 위상으로 두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행정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검찰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는 일제 시대부터 그 또 한말에서부터 해서 이제 쭉 역사가 오래됐죠. 그런데 이게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 이거 민주화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겁니다. 박정희한테서 꼭 비롯된 것만이 아닌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민주화를 하면서 옛날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이 권력의 개였다 시녀였다 그렇게 했지 검찰 자체를 권력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왜냐하면 검찰은 누구한테 깨갱했습니까? 안기부한테 깨갱하고요. 군대한테 깨갱하고 그다음에 청와대한테 깨갱하고요. 검찰이 눈치 봐야 할 때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 눈치만 보면 돼요? 아니 검찰 위에 눈치만 보면 되죠. 자기 위에 눈치만 보면 되고 청와대 눈치 보는 거는 정말 위에 몇 명만 청와대 눈치 보고 있는 아주 희한한 그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저는 이 과정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기부한테 다시 권력 주고 군부한테 권력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옛날엔 이제 이 나쁜 짓을 안기부도 하고 군부도 하고 뭐 청와대에서 알아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특히 권력 말기가 되면 이상득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상득 대뜸 깨갱 만사 형통해서 대뜸 깨갱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절이 왔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서 그렇다면 이걸 그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검찰을 주로 들여다봤었던 케이스고 지금 검찰은 뭐 거의 모릅니다. 지금 검찰은 모르는데 이 책에서는 또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은 너무 요새 얘기만 했다. 좀 어떤 그 지금 독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검찰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큰 흐름을 좀 앞에 한 챕터 정도 잡아주고 했었으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안기부 밑에서 깨갱하던 시절 또 육법당이라고 되던 시절 그리고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가 검찰의 또 어떤 의미에서 전성시대죠. 그렇죠. 그 정말
업그레이드만 시작됐을 뿐 아니라 권력 핵심의 몽땅 검찰, 지금은 검찰 자체가 권력기관으로서 그걸 휘둘르는 거지만 그때는 순위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예, 안기부장, 그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런 게 다 검찰,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뭐 이런 거를 검찰 출신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변화해 갖고 이 검찰이 지배하게 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첫 대목이 여기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박철원처럼 되고 싶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모두의 이 말이 나와 있는 것이 난 굉장히 가슴 아팠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 이런 별명인데 그 당시 직접 현직 검사였던 건가요? 박철원이. 예, 당시에는 검사 출신이었네. 현직 아니, 검사였네. 파견직으로 검사였어요. 검사였잖아요. 검사로서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박철원이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 동기들보다 몇 년 빨리 검사장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 한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아프리카 텔레비전 보시는 분도 그렇고 한번 검사들이 어떤 심리가 이런 말들을 가능케 하는지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검사들의 심리라면 이 한국의 그 출세주의, 그러니까 출세를 쫓아온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검찰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유를 하자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YS 때 현철이 정도, 그러니까 국정에 뒤에 숨어서 사실상의 2인자 친인척에서, 근데 그 김현철이 직업이 검사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될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출세 지향적이고 그 해바라기 같은 그런 사람이 검사가 돼야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유를 하자면 김현철의 직업이 그 검사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이 출세라는 이 막 그 분화방처럼 그걸 쫓아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문제, 지금 검찰이 가진 문제의 일부 한 축을 이룬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역시 재미가 예. 그냥 이순혁 기자가 이 책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이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하던 검찰이 누구였나요? 기소 공소장에 서명을 한 건 이제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라고 공소장 지검사가 했고요. 근데 그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검사들하고 악연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도 되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좀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런 이제 역사 이런 것은 우리 한 선생님이 잘 아시니까 대신 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뭐 그런 역사나 이런 거 몰라요.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를 가지고 제가 막 어떤 막 청사진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막 이런 건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역사 보기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제가 한 2년 정도 세월을 유심히 열심히 지켜봤다. 근데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데 그 행태가 어떻더라, 메커니즘이 어떻더라 다 보여준 것이고, 그 전에 어떤 역사적 맥락,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이나 논쟁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 것이고. 근데 계속 질문하니까 제가 당혹스럽네요. 약간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바꿔볼게요. 책 잘 팔립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을 여쭈냐 하면은 요새 검찰 관련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재인 김인혜 선수도 또 그렇죠. 거창하게 오창익도 냈고 그 오창익도 그거 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나온 것도 있고, 스폰서 검사에서 나오고, 요새 이게 정말 그 재테크 분야 다음으로 책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속에서 속사정을 갖고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검사님의 속사정도 결국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자기들 속을 찔리는 그런 일 수밖에 없는, 이 책을 진짜 내게 된 이유 한번 그럼 재미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미있을 능력이 아까 그 읽은 게 좀 사실 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묻을게요. 이 책 내고 우선 몇 가지 질문할게요. 그래서 여기 등장한 놈한테서 등장하신 분한테서, 그러니까 좋게 등장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있죠. 뭐 전화 받은 적 있습니다. 그좀 소개 좀 해주시죠. 한 30분 가까이 뭐 화를 냈다가 달랬다가 한숨을 쉬었다가 빼달라고. 결론은 그거였죠. 사실과 다르다 해서 빼라, 이것은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뭐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건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요새 그 무서운 명예훼손법으로 걸겠다. 그 출판사에서 가장 바라는 게 사실은 거는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책이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거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 아 그거는 왜 검사가 개였기 때문에 그 이제 DNA가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DNA는 개의 혈통이 있거든요. 근데 개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 그거예요. 무는 개는 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짖는 개는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할 놈은 지금 여러분 고발장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짖는 게 입에다 손을 넣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럼 물었다고 안 그러고 입을 닫았다고 그래요. 네, 그거 말고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중에 어느 분은 좋게 나온 면도 있고 나쁘게 나온 면도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잘 읽어보시면 아실 좋은데 그분은 이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통화를 하는데 책을 냈다면서 그러더니 자기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검사들이. 근데 하나는 좋게 써줬다. 이 기자랑 친해가지고 우리 어르신께서.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나쁘게 썼으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진실이 뭐냐고 나한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그냥 사실 웃으면서 통화를 했는데 그런 분도 있고 아까처럼 아까 그 이응 아무개 씨가 전화 와서 진짜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이응 아무개 씨 또 다른 이응 아무개 씨 또 다른 이 아무개 씨는 이응 아무개 씨는 여기 나오는데요. 저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요. 이름이 실명인데. 둘 다 이응이네. 그렇죠. 둘 다 이응이죠. 근데 현직에 있는 분하고 현직에 있는 분이 이제 화를 그렇게 많이 내신 거고 현직에 있는 우리 근데 그 현직에서 나가신 분은 전원이 왔어요. 뭐가 왔다고? 전원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예. 근데 그게 들었는데 뭐냐면 실명은 쓸 거면 다 쓸 거지. 왜 일부만 쓰냐? 비겁하다. 라는 짧은 전원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이제 우려가 됐던 게 제가 그 아까 반말하는 것처럼 친한 후배거든요. 이 기자 신분이긴 신분인데 이게 몸성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검찰 조직이 이미 굉장히 비대하고 권력화돼 이미 그 자체가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찰의 핵심 수뇌부들에 관한 얘기를 여기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 출신 동향, 뭐 고향이 어디다, 학력이 어디다, TK다, TKK다, 뭐 호남이다. 호남에서 왕따 됐다 이런 얘기 다 나와요 거기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세했다. 여기서 나오는 이응 검사 이름 읽을게요 그냥요. 그 이인규 검사, 이인규 차장 검사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승에 가면 물어보겠다고? 따지겠다고 그랬죠. 빨리 보내주세요. 따지게. 저승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그걸 뭘. 아니 근데 저는 그분이랑 뭐 근데 그 어디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가더라도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왜? 천당까지요. 너는 가는 곳이 달라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누가 저승이 한통속이 아니다 이거죠. 네, 저승이 한통속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근데 이 책을 읽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비판은 사실 검사들한테도 비판을 받고 바깥에도 비판을 받아요. 근데 바깥에서 비판을 하는 이게 시민단체라든지 이 검찰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은 행간에 검찰을 내지는 검사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이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제목부터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고서도 검사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약간 좀 수준 낮은 방식으로 써야 되겠냐고 또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는 속사정이라는 게 챙겨주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을 한다 해서 우리 교수님처럼 비판하는데 검사들은 막상 검사님의 속상 이게 이 비아냥거림이 너무 느껴진다 해서 기분 나쁘다라는 이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내용 관련해서 양쪽으로부터 욕을 제가 상당히 먹어가지고 자, 문학적인 부분이 좀 좁습니다. 문학적인 평가를 내리면 간단합니다. 검사의 속사정 그랬으면은 검사를 옹호한 겁니다. 근데 검사님의 속사정 그런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 명백한 거. 문학 그 우리가 이건 중학교 때 시 수준 이 문장을 분석하는 법은. 저기 혹시 여기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한 놈은 없어요? 있었겠지. 검사들 특징이 뭐냐면 제가 책을 썼습니다. 검찰에 대한 80%, 90%는 첫 마디 뭐냐면 나는 안 나오지요. 언급돼서 좋을 건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말이네. 그러니까
책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안 나오지. 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죄를 많이 짓긴 짓고 있다는 얘기. 노출돼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기분. 특히나 이제 그 언론에서 노출되는 걸 조심해야 할 뿐더러 그런데 이게 한겨레 기자 또 책 썼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짐을 당해도 쪽팔리고 그런데 거기서 만약 한겨레에서 훌륭한 검사로 쓰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약간 그런 말이 들었는데 이 MB 정권 초기에 제 기사를 쓰거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게 비판을 하는 데서 예전에는 막 설명을 하는데 쓰면 쓰라고 막 그러는데 분위기가 뭐냐면은 한겨레에서 막 비판을 당하면 일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전혀 뭐라고 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참 이 어느 매체에서도 기자를 떠나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이해를 해서 한겨레에서 10원 10대로 쪽팔린 것이고 한겨레 잘한다고 했을 경우 저쪽에 무슨 오해를 받을까 할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맥락들이 있어서 대부분이 나는 안 나오지 이제 뭐 이런 거의 10중 8구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도 잘 나오지만 바보야 문제는 조직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밖에서 들을 때 늘 검사들은 비유할 때 조폭으로 이제 비유되잖아요. 검사들이 이 사진이 지금 이미 조폭 사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표지 자체가. 그런데 그 검사들이 왜 이렇게 조폭처럼 조직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사퇴할 때 국민 여러분 때문에 옷을 벗지 않대 절대. 후배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지? 늘 쓰는 말이 있는데 뭐 때문에 옷을 벗는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후배들 그 말 줄이면 이겁니다. 조폭 후배들이 올라오니 내가 떠나는 거지 권력이나 뭐 혹은 국민 여러분 특히 국민 여러분 때문에 내가 떠난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국민이 없는 거예요? 나 검사가 사퇴하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잘못해서 무능해서 권력을 마음껏 남용해서 떠납니다 말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텔레비를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말을 들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죠. 주로 뭐 후배 기수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뭐 그러면서 그리고 조직의 보호를 위하여서 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자기는 떠나면 조직이 아닌데 왜 죽으면서까지 조직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뭐 검찰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판사는 그러면은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떠난 사람 있고 어느 경찰은 뭐 국민에게 잘못했으면 떠난 사람 있나요? 아니 걔들 월급을 누가 주는데? 우리 청중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사회적 행방 먹었어. 김 빼는데 도사는 아니 월급을 누가 어떤 주는데? 맥락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검찰은 이 들어갈 때부터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지금 저쪽 28살 젊은이가 지금 나라를 접수한다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29살이라고 신문에 나오던데. 만 28이라고 아, 그래요? 제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떨까? 지금의 북한을 바라보는 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체제에 살면서 거기에서 익숙하고 거기에서 당연시되는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북한을 얘기하자면은 거기는 조선왕조, 일제왕조, 그다음에 이 김씨왕조 이런 선거로 인해서 몇 년마다 바뀌는 걸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령께서 돌아가니까 우는 것은 진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하더라고요. 이 마찬가지로 아니 박정희 죽었을 때 우리 그때도 그랬죠. 예. 그때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검찰에 가서 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논리와 그게 배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어떤 그 강고한 조직주의 여기 에피소드를 소개했는데 그 한 20년 검사 생활하신 분이 저한테 검찰이 왜 조폭 수사를 아직도 하는 줄 아냐고 가지고 저는 전혀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왠지 검찰은 테크노크라트 막 금융 뭐 재벌 이런 거나 하지 막 그 문신한 조폭들 왜 수사하죠 그랬더니 하늘 아래 두 조직이 있을 수 없거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는 이거 제가 웃겨서 썼는데 대부분 안 읽더라. 그러니까 안 웃으시니까. 이거는 시험 안 본 조직을 제거하는 거지. 우리는 시험 본 조직. 네. 어디 이것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막 그래 이게 용납할 수 없다고. 일진은 같은 일진인데 하나는 사법고시 본 일진이고 하나는 사법고시도 안 보고 이 자식들이 사법고시 보라고 하니까 그 잉크를 몸에다 쓴 거야. 그러니까 문신. 그래서 그 조직들은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 책 중에 사실 소제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검사의 적 검찰. 아 진짜 통쾌하대. 이게 말이 어려워 그런데. 그렇죠. 말이 어려운데 뜻은 진짜 좋은 뜻이에요. 이제 우리 에피소드 많이 저는
제가 제목을 두 개를 제 주장을 해서 이 책의 제목으로 해서 첫 번째가 검사의 적 검찰이었어요. 오랜만에 근데- 한 시간 만에. 이 제안을 했더니 법조에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뭔가 핵심을 찌는 말이다. 다 좋다고 하는데 이 출판사라든지 일반인들은 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사와 검찰을 구분 안 된다. 일반 사람에게는. 그래서 킬이 됐어요. 그리고 사전에 다르게 나오던데. 두 번째 제안한 제목이 챕터 1의 제목은 레알 검사, 레알 검사. 아, 레알 검사. 검사들의 그냥 레알의 그 모습. 그 있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도 많이 쓴다. 레알로. 그래서 그랬다 그것도 킬당했어요. 아, 그것도 길 당했어. 두 가지 킬내서 제가 빌고 해서 챕터 제목으로 넣은 거예요. 이걸. 아, 빌어서 그것도. 예, 그거 진짜 부탁을 해가지고 왜냐면 원고를 마감한 뒤로 이제 그 나름마다 과정이 있잖아요. 디자인, 편집 그리고 마케팅 이거는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영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의견을 제가 무시할 수 없고 제가 고집을 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고를 던지고 대화에서 다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이 맞는 부분도 있네요. 금방 분위기 좋아진 게 형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나 오늘 토론회 끝나고 막 욕하고 다음부터 안 만나면 어떻게 하나 계속 걱정했는데 이거라도 좀 돼서 다행이네요. 아니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책을 이게 북 콘서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목차 소제목을 유심히 봐요. 왜냐하면 필자들 의견하고 출판사 의견이 사실 다를 때가 많습니다. 출판사는 주로 마케팅 중심으로 생각하고 필자는 자기의 주제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내가 사실 전혀 설명 듣지 않았고 난 이 제목을 딱 본 순간 아마 이순혁 기자는 이걸 제목으로 꼽았을 것이다.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명료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독후감이 뭐냐? 그럼 이게 딱 2장 제목으로 줄여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적은 검찰이다.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그 검찰 조직에 있는 한 인격체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그 조직이라는 말 쓰는 건 좋은 거 아닌데 국가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한 주체를 검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검찰은 그렇지 않고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뭐 등을 모든 걸 권한을 진 그 조직 전체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이라는 조직에 포섭돼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포섭만 되어 있을 때 검사는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 조직에 함몰되어서 국가의 이익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고 검사의 적 그러니까 이랬을 때 검사의 적이 이게 출세유지 검사들한테나 아니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잠을라고 그래 지금. 또 잠을라고 그래. 나도 말아야지. 이거 원래 내가 제일 많이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홍구가 말하는 그 다음에 자네가 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저 조서 받을 때요. 조서 받을 때 검사가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잡혀온 놈이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왜 검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검사 어떻게 해서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시험 봐가지고 됩니다. 짧게 하라 그래서 내가. 개콘 나온 것 같아. 아, 한 번 더 그러면 검사들 진급할 때 여기 책에 자세히 나오던데 왜 그렇게 연고를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연고 뭐 출신이니 학벌이니 그리고 왜 그 연수원 사법연수원 정작 계속 따라다니고 왜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국적 연고주의 문화 플러스 그리고 이제 권력이 작동을 하는데 개인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개개인들끼리의 믿음의 동선이 그 연고가 없이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갖다 대한민국에서 처리하는 1년 형사 사건이 한 200 몇십만 건 정도 되는데 모든 걸 다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200만 사실. 건이 넘어요? 200만 넘습니다. 일반 고소발 사건 엄청나게 많죠. 죄만이 짓고 사는 거요. 200만 건 위쪽이 아래쪽이 200 수십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50만이 넘어. 그렇죠. 200만 건 이상이죠. 250만. 그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그러니까 1년에 검찰청 안 갔다 온 사람이 애국 시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5%가 일종의 거의 뭐 피의자는 한번 돼보는 거죠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우리나라 이게 풍토가 좀 성숙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을 그리고 또 주요한 사건 수십 건이나 하더라도 이걸 한 사람 의지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시스템이 돌아가고 하는데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허브마다 배치하는 사람을 그냥 배치하지 않아요 이게. 검찰 근데 제가 다른 부처도 출연했지만 다른 부처에서도 그런 게 심해요. 방통위 같은 경우 뭐
모 시중 선생 있잖아요. 거의 시중 고등학교 시- 후배나 시- 뭐 이거 아니면은 주요 요지에 바지를 못 한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검찰에서 작동하면 검찰은 폐가 훨씬 커지죠. 다른 행정부처보다는 달리. 근데 저기 그런 이순혁 기자 잠깐만 내가 질문한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우리가 동네 슈퍼 아저씨가 경상도 전라도 따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런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 우리나라 가장 어렵다는 시험 봐서 들어간 거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 건데 왜 판단을 혼자 못할 것도 아닌데 왜 몰려다니냐고 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진짜 조폭하고 같잖아요. 조폭이 몰려다니는 거 이해해요. 혼자 붙으면 지니까. 아니, 나는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 권력 잠깐만 가만 있어. 국가 권력도 쥐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좋지. 근데 왜 때로 몰려다니냐고 이순혁 기자 얘기 좀 해봐요. 답 좀 듣고 싶어. 되게 여러분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 사람들 뭐 가진 것이 다 가졌는데 왜 때로 몰려다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답을 여기서 역사적 하니까. 맥락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냥 두 글자로 하면 개떼지 뭐. 그냥 개떼지 개떼인데 나는 근데 여기서 빵 터진 게 뭐냐면은 그 호남 검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무슨 비밀 결사 조직한 것처럼 이건 무덤까지 갖고 가는 비밀이야라고 했다는 게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법하다. 그랬을 법하다. 그러니까 해서 정말 웃겼습니다. 그 책 보시면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연고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건 연고는 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조선시대도 다 있었어요. 뭐 동기생들끼리 모인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네트워크가 있냐면은 그 조선도 귀족 사회이고 현현 사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력한 네트워크가 과거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채점관과 그 응시생 사이에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그때는 과거 시험을 뽑아준 놈하고 이제 그 뽑힌 놈하고 그 관계가 이게 또 평생 따라가는 그 관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초임 검사 때 그때 부장으로 모셨던 사람 그걸 잘 만나야 이제 또 출세한다는 예, 얘기 그렇죠. 나오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연구- 그런 검사가 아니, 배정이 왜냐면은- 내가 합격했어.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 상당 부분 작용할 텐데 처음에 누구랑 모셔서 일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아니 별로 안 그러니까 높은데. 나는 그 검사를 그러니까 시험을 봤잖아요. 시험 봐서 뽑는 걸 이제 문제 삼았는데 나는 계속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부장 승진할 때, 차장 승진할 때, 검사장 승진할 때 계속 시험을 차라리 왜냐면은 이게 이제 말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연고가 생기고 하는 게 자리는 정해져 있고 조선시대 당파 싸움도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그 경쟁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연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가령 그 자리가 가령 100명이서 30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하고 이게 30명이서 10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하고 그리고 5명이서 2개 자리를 놓고 경쟁할 때 하고 3놈이서 한 자리 놓고 경쟁할 때 하고 이건 그 경쟁 관계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관 때는 동기생 뭐 연관 때는 경쟁자 그리고 장군 되고 나면은 서로 동기생이 아니라 그거는 적이다 하는 말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같은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연고가 생기고 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선 밑에 출대구로서는 자기가 승진 경쟁을 하는 데서 뭔가 왜냐면은 다 고시 봐서 다 똑똑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뭐 거기도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있고 성적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령 이건데 사법시험에 10등으로 붙은 놈하고 12등으로 붙은 놈을 그걸 성적 차이 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적 차이 따집니다. 지금 최천 변호사가 막 도착한 걸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시면 사법시험 몇 등 했는지 한번 여쭤보죠.